기억하십니까?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많이 말이 많았죠.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거품 물었죠. 그때 우리가 유료 전화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선정하게 하는데 투표하느라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당시가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제 중반 정도 들어갔을 텐데 웬 뜬금없이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한다고 막 전화하자 열풍이 불었었어요. TV 광고도 했죠. 네. 이게 이제 뉴 세븐 원더스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재단이 주관한 이벤트인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투입된 행정기관의 마지막 전화요금 1억 590만 원을 오늘 25일 날 납부를 하면 이게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이제. 기어코 내긴데 다 내는군요. 네, 세금으로. 그러니까 총 170억이라고 하죠. 행정요 금액이. 제주도 도민들을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이것도 원래 200억이 넘었는데요. KT가 좀 깎아줬어요. 깎아줘서 총 갚아야 될 돈이 한 170억 정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납부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일단 세븐 원더스라고 하는 단체가 정체불명이야. 그러면 나는 이게 이명박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가 이 사업을 벌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걸로 통용되는 어떤 낙전, 그러니까 수입을 먹기 위한 대통령이 이런 행사에 그냥 쉽게 나선다는 게 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총리까지 나서서. 예를 들면 뭐 유네스코가 간다라든지 뭐 어떤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도 아니고 뉴 세븐 원더스가 뭐래? 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뭐 그 직접 독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고. 어쨌든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뉴 세븐 원더스 재단이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제로인데 그 세계 가장 화끈한 여자 선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개 7마리.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과 몰디브 자연경관을 지정하는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신뢰도가 추락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2011년 12년에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투쟁들이 전면화되고 있는 상태고 당시에 이제 주요 사건들을 물타기할 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경관 지정과 관련해서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리는 게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검은머리 외국인 그 자금이 이 재단에 혹시라도 관여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영리법인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박한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부가 거기에 올인했느냐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뭐 김황식 총리도 당시에 정부 공무원들 독려하고요. 이거 지원해줘야 돼 해서 결국에는 2011년 이 날짜가 재밌네요. 2011년 11월 11일 11111 그때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돼서 뭐 유네스코 등등 뭐 삼관왕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자랑했는데 막상 선정되고 나니까 이걸 홍보를 안 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됐습니다라고 그 해외에 왜 관광객 유치할 때 어떤 그런 거 막 써먹잖아요. 그런 걸 안 써먹어. 왜? 뉴 세븐 원더스가 뭐하는 회사인지 뭐하는 재단인지를 몰라. 이것도 우리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죠. 신비 형한테 야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봐. 싱가포르 나가서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봐. 내가 다 도와줄게. 해놓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거 좋은 일이야. 뭐 우리나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것도 수사 대상인데 사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게이트로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통당 1,200원이었잖아요. 일단 가격부터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KT가 생색내면서 깎아준 게 100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애초에 1,200원은 어떻게 나온 가격이며 여기에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또 뭐 농협이 있었구나. 뭔가 있어요. 임직원 3대 실천 사항으로 매일 3명 투표 동참시키기, 모든 회의 시 전화 투표하기, 일주일에 한 번 투표하기를 선정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있잖아요. 온갖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관료들이 총동원돼서 이걸 밀었거든요. 그게 큰 사업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에 이제 중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 상태고요. 물밀처럼 들어온 상태고 강정마을 개발이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미군 해군기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2항공 있죠. 제2공항 개발이 확정될 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7대 자연경관에 등재를 되지 않더라도 제주도는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냐면요. 한번 보시죠. 지금 유네스코 경관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지질공원 10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질공원. 그 다음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전부. 그 다음에 1100고지의 람사르 습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합치면 제주도 전체가 이미 세계 자연유산에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현 정부가. 그죠?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를 시켜서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고 자연 경관을 보호하는 정신들을 확대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자연을 보존하는 그 정신을 기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뉴 세븐 원더스 재단에 등재를 하고 나서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를 어떻게 경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규약과 규정 법령도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요. 제가 우리 방송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민의 눈 행사 때문에 제주도 갔다 왔다가 1132번 도로일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132번 맞네요. 그게 뭐냐면 제주항에서 서귀포로 가는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이 도로에 있잖아요. 1층에 피레티 건물 있죠. 도시에 많이 보이는 1층에 주차장이 있고 5층까지 올리는 건물이 도로 좌우로 그냥 난개발을 해가지고요. 해안이 안 보여요. 이 1132도로에서. 그래놓고 무슨 세계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나서 이후에 개발이 그렇게 난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오히려 유네스코 등재된 자산마저도 파괴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화비만 200억이 넘게 썼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요 지금. 이거 반드시 게이트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라도요. 이 재단이 제주도를 보호하는 어떤 국제적인 제한을 하거나 또는 한국 정부가 규약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재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돈만 처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있어. 재단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행사를 하나 해.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기금 마련도 있을 거고 무분별한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로. 그럼 그걸 KT하고 이 회사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전화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 KT가 전화 납부 고지서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한 통에 1,200원이라고 하죠 처음에. 그 돈을 그 재단에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KT는 이미 그 돈을 그 당시 이미 줬어. 그러니까 KT가 줘버린 돈이 제주도한테는 빚이 돼 있는 그렇죠.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몇 년 동안 나눠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KT가 통신망을 다 거의 독점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KT가 어마어마한 또 공적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그 인공위성을 고철값에 팔아넘긴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대요. 그 인공위성이. 그런 의혹도 있는 KT였고요. 사실 이 세븐 원더스라는 그 재단이 사무실도 없는 재택근무하는 곳이래요. 네. 그 KBS 추정 60분에서 네. 직접 스위스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예. 옛날 저기처럼 똑같네요. 외환은행 처먹었던 그 그러니까 사무실도 그 없잖아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 나왔던 독일의 그 유령 회사들처럼 네. 이게 굉장히 냄새가 많아요. 그 이후에도 보면 제주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 보고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질 정도로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억 800만 회의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화비가 20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말이 많으니까 좀 깎아줬다는 거야. 아까 마차님 얘기한 대로 깎아줘도 176억이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까 마차님이 제기한 게 지금 핵심인데 그 전에 한 통화당 1,200원을 받아 처먹은 그 돈은 누가 다 처먹었냐는 거예요. 이거 게이트로 그렇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100원으로 바뀌냐? 예, 문제가 있으니까 100원으로 깎아준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초도 물량은 1,200원짜리 초도 물량은 예, 거의 맞아요. 대부분 어디론가 갔다. 음.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주소가 있는 데가 사무실도 아니고 그 자리에는 이 세븐원더스 재단을 만든 사람의 친족이 세운 개인 박물관이 있대요. 그 자리에. 그리고 문화관광 스포츠 쪽에서 부처에서 지원 금액도 사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얼마나 국비가 지원됐는지. 이런 거가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화가 났던 건 뭐냐. 감사원이 붕괴된 거잖아요. 사실은 4대 그렇죠. 감사원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때 붕괴됐었죠. 만약에 붕괴가 안 됐다면 이런 게 결과가 나와요. 조사가 이미 어차피 감사원 조사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조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 국비가 여기 얼마에 투입됐고 어떻게 KT로 가고 농협으로 가 있는지의 절차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대기되고 있어요. 지금. 돈 빼먹는 새로운 방법을 또 개발했던 거지. 누군가는. 우린 몰라 멍청해서. 네. 어떻게 또 어디서 빼먹었는지 지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뭐 웬만한 건 다 검색으로 나오잖아요. 외국어가 딸려서 그걸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뉴 세븐 원더스라고 하는 사실 듣보잡인 어떤 재단이 뭔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일반 사기꾼들은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나서고 국무총리가 나섰다고 하면 이건 국가적 차원의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명박의 새로운 비리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충격인데 이게 그 론스타랑 사무실이 없는 비슷한 그런 거예요? 재택근무하는 재단. 이게 좀 아주 충격... 냄새가 많이 나요. 재택근무라는 건 말이 재택근무지. 이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능지처참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감사원 행정감사하고 검찰에서도 이거 좀 다시 한번 나서야 되고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주도 도지사가 바뀌게 되면 뭔가 좀 그 안에서도 서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는 게 있네요. 농협중앙회도 분명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했지만 당시에 제주도 안에서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가 프로젝트를 주도했거든요. 공무원하고 같이. 그때 그 본부장이 신백훈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폰 의병대 양성하는 좌파 대응 SNS 전사 강사로 뛰고 있어요. 뭔가 있다니까. 이게 있어. 연동이 되어 있어. 그럼 이건 뭐 거의 확증 단계네. 아니면 댓글 부대 자금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봐요. 뭐 그건 이제 요 의혹으로 너무 비약이고. 왜냐하면 이명박이 구치가 큰데 170억 갖고 추접스럽게 이런 거 하겠어. 뭔가 있다니까 뒤에. 분명히 이게 있어 진짜. 국정원의 새로운 사업이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이명박이가 좀스럽게 170억 갖고 이럴 사람 아니거든. 그런 이야기는 하지를 마. 그래. 개고기 1인분을 안 시키는 사람. 진짜 맞아.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제주도에서 납부한 금액이 170억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KT에서 그쪽으로 넘겨준 돈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 1찬. 또 국비가 얼마 지원됐는데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제주도 내에 있는 여러 회사들한테서도 후원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을 걷고 막 이랬대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랬던 것을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아마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정말 크네요. 그런데 저는 더 화가 난 게 이명박의 돈이 환장해서 돈 처먹은 것도 좋아. 근데 제가 더 화가 난 건 제주도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자연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사하다가 중국인들이나 투기꾼들이 가가지고요. 공사를 마무리 안 된 게 막 흉물로 남아있다니까요, 지금. 가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라든지 뭐 시스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거야. 경관을 자랑해서 우리는 자연보호가 잘 돼 있어라고 하는 투표에 지가 설선수범에 나서면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개발 훼손하는 데 엄청 나선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정말 부도덕한.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그 어마어마한 스캔들에 속아서 하는 것 중에 이명박 때 저는 이거는 누구나 다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7대 경관에 선정된데 제주도가 막 사회적 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땅값을 올려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그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정말 착하신 분들은 우리 제주도가 선정되면 좋겠네. 세계 7대 경관이 무려 7대. 10대도 아니고 7대.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의 그 1,200원, 때로는 뭐 몇백 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수십억 만들어서 누군가는 가져갔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수라는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재테크를 해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7대 경관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투자 가치를 높여놓은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의 돈을 중국인 돈으로 둔갑해서 제주도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에는 170억이 아니라요. 통신비 추접스럽게 이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땅값이 무려 막 몇십 배가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제주도가. 그럼 이 땅 투기를 통해서 누군가 검은머리 애국인이 돈을 벌어갔을 수가 있잖아요. 땅값으로. 근데 이 돈이 진짜 검은머리야. 진짜 검은머리. 늙은 놈은 아니네. 검은머리면. 예, 그럼 이게 수법이요. MB 수법이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MB형 그 땅이 있는데 그 상득이? 네, 상득이 IC 그 만들어 땅값 몇 배 올렸잖아요. 그 문제가 됐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이 수법이. 이건요, 투기꾼들만이 해보는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비에 우리는 지금 연연할 게 아니라 이 통신비 뒤에 제주도의 땅값의 상승 문제와 그다음에 어느 자본이 많이 돈을 벌어갔는지를 순위를 봐서 이 돈이 결국은 저수지에서 나온 돈이 아니냐, 아닐까, 이런 의문들을 해보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뭐 한편으로 공감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비약인 게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170억, 200억 정도도 작은 돈은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뉴세븐 원더스 재단에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개를 놓고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참가를 하면 사실은 그 99%는 제주도를 찍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전혀 투표하지 않는 상태.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7대 경관, 제주도를 제외한 경관은 순위가 어떻게 됐는지가 참 궁금한데 그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고요. 이 뉴세븐 원더스에서 발표할 때 그냥 제주도가 선정됐습니다. 그걸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로드맵도 없었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제주도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전혀 그걸 브랜드 가치로 써먹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써먹겠어요? 알고 봤더니 깡통이었던 거 알았던 겁니다. 뉴 세븐 원더스라고 하는 재단이 사실 유령 재단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홍보 수단으로 써먹으면 나중에 문제 될까 봐 안 써먹었던 그러네요. 거죠. 맞아요. 네. 2011년 11월 11일 11111 그때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돼서 뭐 유네스코 등등 뭐 3관왕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자랑했는데 막상 선정되고 나니까 이걸 홍보를 안 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됐습니다라고 그 해외에 왜 관광객 유치할 때 어떤 그런 거 막 써먹잖아요. 그런 걸 안 써먹어. 왜? 뉴세븐 원더스가 뭐하는 회사인지 뭐하는 재단인지를 몰라. 이것도 우리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죠. 신비 형한테 야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봐. 싱가포르 나가서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봐. 내가 다 도와줄게. 해놓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거 좋은 일이야. 뭐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것도 수사 대상인데 사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게이트로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통당 1,200원이었잖아요. 일단 가격부터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KT가 생색내면서 깎아준 게 100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애초에 1,200원은 어떻게 나온 가격이며 여기에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또 농협이 있었구나. 뭔가 있어요. 임직원 3대 실천 사항으로 매일 3명 투표 동참시키기, 모든 회의 시 전화 투표하기, 일주일에 한 번 투표하기를 선정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있잖아요. 온갖 등재를 하고 나서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도를 어떻게 경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규약과 규정 법령도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요. 제가 우리 방송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민의 눈 행사 때문에 제주도 갔다 왔다가 1132번 도로일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132번 맞네요. 그게 뭐냐면 제주항에서 서귀포로 가는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이 도로에 있잖아요. 1층에 피레티 건물 있죠. 도시에 많이 보이는 1층에 주차장이 있고 5층까지 올리는 건물이 도로 좌우로 그냥 난개발을 해가지고요. 해안이 안 보여요. 이 1132 도로에서. 그래놓고 무슨 세계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나서 이후에 개발이 그렇게 난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오히려 유네스코 등재된 자산마저도 파괴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화비만 200억이 넘게 썼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요 지금. 이거 반드시 게이트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라도요. 이 재단이 제주도를 보호하는 어떤 국제적인 제한을 하거나 또는 한국 정부가 규약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재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돈만 처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회적 분위기를 만든다고. 어쨌든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뉴 세븐 원더스 재단이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제로인데 그 세계 가장 화끈한 여자 선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개 7마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과 몰디브 자연경관을 지정하는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신뢰도가 추락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2011년 12년에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투쟁들이 전면화되고 있는 상태고 당시에 이제 주요 사건들을 물타기할 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경관 지정과 관련해서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리는 게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검은머리 외국인 그 자금이 이 재단에 혹시라도 관여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영리법인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박한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부가 거기에 올인했느냐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뭐 김황식 총리도 당시에 정부 공무원들 독려하고요. 이거 지원해줘야 돼 해서 결국에는 2011년 이 날짜가 재밌네요. 기억하십니까?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많이 말이 많았죠.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거품 물었죠. 그때 우리가 유료 전화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선정하게 하는데 투표하느라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당시가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제 중반 정도 들어갔을 텐데 웬 뜬금없이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한다고 막 전화하자 열풍이 불었었어요. TV 광고도 했죠. 네. 이게 이제 뉴 세븐 원더스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재단이 주관한 이벤트인데
세계 7대 자연공간 선정 과정에 투입된 행정기관의 마지막 전화요금 1억 590만 원을 오늘 25일 날 납부를 하면 이게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이제. 기업과 내긴데 다 내는군요. 네, 세금으로. 그러니까 총 170억이라고 하죠. 행정요 금액이. 제주도 도민들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이것도 원래 200억이 넘었는데요. KT가 좀 깎아줬어요. 깎아줘서 총 갚아야 될 돈이 한 170억 정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납부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일단 세븐원더스라고 하는 단체가 정체불명이야. 그러면 나는 이게 이명박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가 이 사업을 벌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걸로 통용되는 어떤 낙전, 그러니까 수입을 먹기 위한 대통령이 이런 행사에 그냥 쉽게 나선다는 게 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총리까지 나서서 예를 들면 뭐 유네스코가 간다라든지 뭐 어떤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도 아니고 뉴 세븐원더스가 뭐래? 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뭐 그 직접 독려하는 그런 부산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관료들이 총동원돼서 이걸 밀었거든요. 그게 큰 사업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에 이제 중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 상태고요. 물미처럼 들어온 상태고 강정마을 개발이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미군 해군기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2항공 있죠. 제2공항 개발이 확정될 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7대 자연경관에 등재를 되지 않더라도 제주도는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냐면요. 한번 보시죠. 지금 유네스코 경관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지질공원 10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질공원. 그 다음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전부. 그 다음에 1100호지의 람사르 습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합치면 제주도 전체가 이미 세계 자연유산에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현 정부가. 그죠?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를 시켜서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고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정신들을 확대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자연을 보존하는 그 정신을 기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뉴 세븐 원더스 재단의